the ninth. To Posada, pitch, swung on and high, it is far, it is gone! The Yankees from a 13-12 loss to a Yankees win! 호르헤 포사다의 아버지 호르헤 루이스는 미국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의 스카우트 담당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쿠바 올림픽 대표 선수 출신이었죠. 그는 스포츠의 이런저런 생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운동 감각을 물려받은 포사다는 특히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연마하여 그는 마침내 야구 선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풋내기에 불과했죠. 어느 날 연습을 하기 위해 채비를 서두르는 그를 아버지가 불러 세웠습니다. 아들아, 메이저리그 선수로 성공하고 싶어? 당연하죠, 아버지. 말이라고요.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메이저리그를 꿈꾸죠. 대선수가 되고 싶다는 열망,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래, 맞아. 하지만 꿈만 꾸는 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단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오늘부터 포수해라. 네? 포수라뇨? 저는 이루수잖아요. 과거 뭘 했는지는 그다지 중요치 않아. 네가 메이저리그에 정말 가고 싶다면 오늘부터 포수 마스크를 써. 안 돼요. 저는 포수가 하기 싫어요. 포수로서 성장할 만한 자질도 없다고요. 아들아, 세상에 연습만큼 위대한 재능은 없단다. 네가 정말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넌 꼭 포수를 해야 돼. 내 말을 믿어다오. 포사다는 내심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사실 포수는 축구의 골키퍼처럼 빛은 받지 못하면서도 고된 일은 도맡아 하는 그런 자리였죠. 하지만 그 덕분에 다른 포지션에 비해 비교적 경쟁은 덜했습니다. 아버지의 너무도 간곡하고 단호한 부탁에 포사다는 어쩔 수 없이 감독에게 포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팀에는 유능한 포수가 있었죠. 감독은 거절했습니다. 이루수를 계속 맡든가 팀을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없이 포사다는 집으로 돌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팀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감독님이 포수는 더 이상 필요 없대요.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다른 팀을 찾아보자고. 포사다의 아버지는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백업 포수를 구하는 팀을 알아냈고 마침내 포사다는 그 팀의 후보 선수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겨우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언제 메이저리그에 가겠어요. 후보도 나쁘지 않아. 부지런히 연습해. 그러면 언젠가 네 진가를 발휘할 날이 올 거야. 포사다는 꾹 참고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기회를 잡을 날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전 포수가 무릎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아직 미덥지 않은 포사다의 출전을 허락했죠. 그리고 그날 그는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포사다는 점점 포수로서 인정을 받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도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어? 당연하죠. 아직은 무명이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왼손으로 타격 연습을 해. 포사다는 다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른손잡이라고요.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려면 양손을 번갈아 쓸 수 있어야 돼. 포사다는 아버지와 또다시 입씨름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왼쪽 타석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다지 성적은 좋지 못했죠. 아무리 연습을 내도 16경기에서나 연속으로 삼진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연습 경기라 감독이 배려해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이 아까워 점점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러자 안타를 치게 되고 안타를 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습니다. 포사다는 그렇게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는 어느새 팀에선 없어서는 안 될 포수로 또 투수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 타석을 번갈아가는 매우 뛰어난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나 선망하는 뉴욕 양키스에 입단했습니다. 1998년 한 해 동안 그는 19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7개가 왼손으로 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에 뽑히고 500억이 넘는 계약을 하고 팀 역사상 포수로서의 최다 홈런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리무진이 회사 앞에 다다르자 조나단의 이야기가 끝났다. 찰리는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 이제 알겠어요. 포사다는 다른 선수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간 거네요. 그래서 성공한 거고요. 맞아, 그렇지. 그는 익숙했던 이루수 포지션을 버리고 기꺼이 포수가 되었어. 그리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스위치 타자로 변신했지. 하지만 만약 포사다가 뛰어난 선수들이 질비한 그 이루수 포지션만 고집했다면, 그리고 오른손 타자로서의 야구 인생을 지속했다면 그가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기엔 정말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성공을 위해서 남다른 길을 가는 데 따르는 그 선택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지. 조나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찰리가 대답했다. 그래요. 저도 야구 게임을 즐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누구나 투수나 내야수를 하려고 하죠. 굳은 일을 하는 포수는 다들 꺼렸으니까요. 포사다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런데 좀 다른 질문인데요. 사장님께서 어렸을 때 참여하신 그 마시멜로 실험이요. 그때 모두 4살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눈앞의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먹었는지의 여부가 미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했다고 했는데, 그럼 마시멜로를 먼저 먹어버린 아이들은 나중에 성공과 거리가 정말 멀어진 건가요? 저처럼 성인이 된 사람들은 그 성공의 기회를 잡기가 힘든 건가요? 늘 마시멜로를 먹어치우는데 급급했던 사람들도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느새 찰리의 눈엔 성공에 대한 의지와 커다란 걱정이 함께 서려 있었다. 조나단은 찰리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봐 찰리,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이미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사람들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네에게 꺼내지도 않았을 테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잡이거나 왼손잡이인 사람에 비하면 양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이 스위치 타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그건 당연해. 하지만 포사다의 경우를 보게나. 그는 전형적인 오른손 타자임에도 끊임없는 연습을 거쳐 대선수가 되었어. 그래, 성공의 가능성은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거야. 잘 들어. 성공은 과거나 현재의 위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성공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는 거지. 그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날이 바로 성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떼는 날인 거야. 중요한 건 과거의 모습이 아니야.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지. 찰리는 비로소 어깨를 펴고 활짝 웃었다. 사장님, 잘 알았습니다. 미래의 성공은 과거의 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저 멀리 조나단의 비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조나단은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래, 맞아, 찰리. 나는 미래의 성공이 과거의 한 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네. 자넨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게나. 오늘 밤 제 삶을 겸허하게 돌아봐야겠어요. 사장님이 숙제를 많이 내주셨으니까 사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아르헨티나로 출장이시죠? 그래, 4박 5일 동안 다녀올 계획이야. 돌아오면 할 얘기가 많겠군. 그날 밤 찰리는 노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건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어치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일의 성공은 오늘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문득 찰리는 지갑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이 월급날인데 지갑 속에 $200 가까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찰리는 믿기지 않았다. 이맘때면 보통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허다했다. 월급을 받아도 언제나 돈은 움켜진 모래알처럼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찰리는 기분이 좋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의 방식이 어땠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쯤 클럽에 들렀다. 사람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피로가 풀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즐거움은 순간에 그칠 뿐이었다. 이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대신 오랫동안 남았다. 맥주 2잔을 마시고 팁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20가 사라졌다. 게다가 운 좋게도 예쁜 여자가 옆에 앉는 날에는 이름도 모르는 그녀들에게 맥주 몇 잔 정도를 돌렸다. 그러면 $50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 주에 찰리는 마시멜로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은 점점 성장해갔고 술집에 갈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1년을 참으면 수천 달러가 모이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니 건강 또한 더 좋아질 게 분명했다. 이것을 깨닫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포커 모임도 완전히 끊기로 했다. 계속 이렇게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찰리는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었다. 그리고 곧바로 확신에 찬 대답을 얻었다. 가능해. 지갑 속에 이미 $200가 있잖아. 찰리는 탁자 위에 놓인 마시멜로를 보는 순간 자신의 가능성을 확신했다. 모아질 돈을 생각하니 찰리는 이미 부자라도 된 듯 행복해졌다. 조나단이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오는 날 찰리는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방에 걸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터득한 지혜를 화이트보드에 또박또박 적어나갔다.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어치우지 마라. 더 많은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적당한 시기가 반드시 온다.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공을 맞이한다. $1에서 시작해 30번을 2배로 늘린다면 5천억이 넘는 돈이 된다. 뭐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라. 남들이 가지 않는 일을 기꺼이 가는 사람이 성공에 이른다. 성공은 나의 과거나 현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성공은 오늘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이 적은 문장들을 큰 소리로 읽었다. 겉으론 사소하고 소박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 깊은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얼마 후 찰리는 공항으로 조나단을 마중 나갔다. 잘 다녀오셨어요? 출장은 어떠셨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잘 대해주던가요? 아주 좋았어. 잘 있었나, 찰리? 그런데 이번 출장은 좀 아쉽기도 했지. 아르헨티나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마시멜로의 법칙은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되지. 나라에도 적용된다고요? 그래, 찰리. 싱가포르나 한국을 봐봐. 이들은 경이로운 발전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 어떻게요? 그들은 마시멜로를 먹어치우지 않았어. 그들은 성공의 마시멜로를 가지는 방법과 지혜를 알고 있었고. 어느 민족이 특별히 우수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야. 그냥 문화가 다를 뿐인 거지. 그렇군요. 그래, 또 뭐 궁금한 게 있나? 사실 사장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래, 뭐 자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들려주지. 조나단은 문득 생각났다는 듯 가방을 뒤적였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여주겠네. 그는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펼치고는 그 안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를 꺼냈다. 조나단은 잠시 그 쪽지를 바라보더니 찰리에게 건넸다. 손바닥만한 그 쪽지는 끝이 다 해져 있었고 색깔도 발해 있었다. 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쪽지에 써있는 글을 읽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젤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자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네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찰리는 속으로 진심으로 감탄했다. 이제는 빛바랜 회색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그 뜻과 의미만큼은 매우 분명했다. 조나단의 아버지는 이 글을 쓰며 아들에게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을 기원했으리라.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진하게 느껴졌다. 찰리는 쪽지를 다시 조나단에게 건네주었다. 조나단은 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마치 보물인 양 다이어리에 소중하게 끼워 넣었다. 잠시 조나단의 눈가에 투명한 이슬 같은 물방울이 비쳤다. 벌써 20년이 되었어. 지난 20년 동안 이 쪽지를 지갑에 간직해왔지.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재산은 사실 단 한 푼도 없었다네. 오롯한 정신뿐이었지. 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쪽지를 꺼내 읽곤 했어. 그때마다 이 쪽지를 읽으며 힘을 냈지. 이걸 보면 힘이 솟구치거든. 그래서 난 언제라도 경쟁자보다 더 빨리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 한 가지는 바로 30초 규칙이지. 30초요? 30초는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짧지 않나요? 아니야, 전혀 짧지 않아. 30초 만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는걸? 아주 많다고. 난 항상 직원들에게 이 30초 규칙을 가르쳐 왔어. 감이 전혀 안 와요. 대체 그게 무슨 규칙이에요? 인생은 늘 끊임없는 결정의 순간을 가지고 있어. 그때 이 30초 규칙이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섰을 때 딱 30초만 더 생각하라는 것일세. 하지만 우유부단하게 망설이라는 말이 아니야. 어떤 결정의 순간, 딱 30초만 더 자신에게 겸허하게 물어보는 거야. 이 결정이 내 삶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보라는 거지. 그 30초의 짧은 순간이 인생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나. 찰리는 점점 어떤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어치우기 전에 30초만 더 생각해보게나. 그러면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야. 찰리는 점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무슨.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 바랄 행복이 없는 법이야. 하나만 더 들려주겠네. 베네수엘라에 아르마스라는 출판 미디어 그룹이 있어. 지금은 재산이 수조 원이지. 그런데 그 아르마스가 과거에 뭘 했는지 아나? 신문팔이 소년이었어. 기차의 선로를 따라 신문을 팔던 사람이었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신문을 팔았어. 하지만 당장의 마시멜로를 먹어치우지 않았지. 한 장을 팔든 100장을 팔든 악착스럽게 저축을 했어. 그리고 돈이 모이자 제일 먼저 뭘 산지 아나? 바로 신문 가판대야.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지. 또 하나의 가판대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정말 놀랍네요. 찰리, 내 말을 겉으로만 들어서는 안 돼. 마시멜로를 먹어치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꿈이 더 중요한 거라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조나단을 내려준 다음 찰리는 은행의 ATM기로 향했다. 그리고 지갑에 아주 조금의 돈을 남기고는 모두 예금을 했다. 찰리는 이제 더 이상 빈털터리 신세는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자 마음만으로도 부자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은행에서 나온 뒤 도서관으로 차를 몰아 책을 빌렸다. 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들었다. 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조나단은 찰리가 보인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찰리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황금가도 같은 청춘을 남의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니. 자신의 옛 시절이 떠오르며 조나단은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찰리는 마시멜로 그 단어 하나에 변하기 시작했다. 조나단은 문득 찰리가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나단은 자신이 쓰던 노트북을 들고 찰리의 숙소를 찾았다. 그가 부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찰리의 방문을 여는 순간 조나단은
이미 찰리가 새로운 세계로 향해 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쪽 벽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달려 있었다. 찰리가 걸어둔 화이트보드였다. 거기엔 찰리가 써놓은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의지와 결심이 돋보이는 글씨였다. 조나단은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노트북을 가만히 내려놓은 채 찰리의 방을 조용히 빠져나왔다.